네, 안녕하십니까. 리처드 양 양우석입니다. 오늘이 3월 10일 화요일. 네, 지금 현재 시각 1시 5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아침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뭐 상당히 나빴었죠. 암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쁜 그런 상황 속에서 자, 간밤에 미국 증시가 사상 초유의 대폭락에 나왔단 말이죠. 그 다우지수가 무려 마이너스 7.8%나 폭락을 했으니 자, 그렇지 않아도 아무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증시 그 악재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폭락할까 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자, 우리 증시 더 이상 폭락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웬만큼 잘 버티는 그런 모습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죠. 자,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편 약간 좀 욕심을 내서 판단을 해보면 현재 시점이 바닥이 아닐까라고 하는 은근한 그런 희망을 좀 가져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이제 우리 증시가 놓여 있는 현재 상황은 아직은 바닥을 기대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상태를 다각도로 점검을 좀 해봐야 됩니다. 부정적인 측면, 또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 또 수급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현재 그동안 약간 소홀히 했던 시장 때문에 소홀히 한 것이죠. 개별 종목, 주요 종목들이죠. 삼성전자류 및 비메모리 반도체 각계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간단하게나마 훑어보는 그런 시간도 좀 가져보도록 하고요.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추세를 살리고 있구나, 잘 버티고 있구나, 또는 현재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개별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요. 자, 우리 종목 중에 있죠. 자, 네페스가 있고요. 오늘은 약간 좀 내려갑니다만은 네페스. 그리고 RFHIC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5G 관련주죠. 자, 이들 종목은 지금 오히려 매수 또는 최소한 보유를 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종목을 특별히 그 투자 포인트, 그 핵심을 정리하고요. 또 목표 주가, 또 매수 시점 등등을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을 봐야 되는데, 전반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호재 악재를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현재 우리나라는 그나마 코로나 이 사태 확진자의 증가 속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나름대로 진정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것과는 반대로 자, 유럽은 아니죠. 특히 이탈리아가 그렇고 이탈리아 확진자가 10,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에다가 자, 미국도 현재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빠른 속도로 주요 도시에 그 확진자 수가 증가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뿐만이 아니죠. 근데 인도도 그렇고요. 북부 유럽도 만만치 않고 일본도 또 불확실합니다. 그 전파 속도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간밤에 미국 증시가 마이너스 7.8%. 제가 2008년도 그 당시에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 있을 때 그때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대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지수 그래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다는 것이고요. 또 가만히 보면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크게 하락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에 오른쪽 부분에 미국 증시가 최근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약 3주 정도에 걸쳐서 미국 증시가 고점 대비 2월 12일 고점 대비 무려 19.3% 거의 20% 가깝게 폭락한 것을 차트상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우리 종합지수는 불과 14%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예는 아니죠. 보통 위험할 때는 이머징 마켓의 증시가 더 많이 크게 하락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우지수가 더 크게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현재 콘데믹 이런 콘데믹도 해당이 되죠. 어쨌든 이 코로나 사태의 그 위력이 파괴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얼마나 겁을 냈는지 현재 유가가 24.6% 대폭락. 최근 2개월 사이 유가가 WTI 기준 반토막이 됐고요. 국채 수익률 보십시오. 국채 수익률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0.318. 얼마 전에 1.2, 1.3이었던 건데 불과 며칠 사이에 0.3포인트 정도 수준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국제 수익률이 급락했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얼마나 겁이 났으면 그 안전자산, 그 국채라고 하는 안전자산을 극단적으로 선호하는 쪽으로 바뀌었느냐 할 정도로까지 이렇게 현재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CNN에서는 팬데믹은 현재 전 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 상태를 팬데믹이라고 하죠. 그 팬데믹이라고 하는 낱말을 낱말 사용을 공식화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또 일각에서는 현재 상황을 11년의 강세장이 종료가 되고 또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됐었던 자산 버블 문제 이것을 통해서 자산 버블이 붕괴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비관론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20% 정도 하락한 것은 부족하고 여기서 또 20%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관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이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확산 일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역시 한국에서 그 점 찾아집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어느 정도 통제 범위 내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긍정적인 변화이죠. 또 현재 수급을 보면 그동안 일방적으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순매도를 해왔던 기관들이 6거래일 만에 그것도 계속 부정적인 수급 태도를 보여왔던 금융투자가 말이죠. 4,500억 원이나 현재 이 시각 순매수하면서 기관들 전체 순매수를 리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코스닥도 순매수하고요. 선물도 순매수합니다. 이른바 강세장에서 볼 수 있는 기관들의 삼각 순매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물론 추세적인 순매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기관들이 그렇게 했다는 측면에서 일단 뭐 도움은 좀 되겠죠. 뭐 그런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현재 환율입니다. 환율 차트, 현재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요. 자, 어제 종합주식 급락을 하고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또 환율이 급등했다는 얘기는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는 것이죠. 시장이 불안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고 전반적으로 코로나와 관련된 사태는 상당히 나쁩니다. 그렇다면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제2차 저항선 전고점인 1223을 뚫고 올라갈 위험성도 좀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환율 그 자체의 위험성도 있지만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그 얘기는 최근에 우리 주식을 팔아서 외국인들이 현재 지금 원화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원화로 그 원화를 달러로 바꾼다면, 즉 국외로 빠져나간다면 환율이 올라가겠죠.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인데 현재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 뭐 엄청나게 매도하고 있는 와중에 그 원화를 갖고 있는 원화를 달러로 바꾸지 않고 있다는 얘기. 뭐 부분적으로 달러 바꾸는 있습니다만은 전폭적으로 바꾸는 단계에 이르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얘기는 상황이 반전되면 언제든지 그 자금은 국내 증시로 다시 빠른 속도로 또 대규모로 환류할 수 있다 하는 그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점 때문에 현재 상황 그나마 아주 나쁜 가운데서도 비빌 수 있는 어떤 희망이 생겼고 그를 통해서 어떤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최소한 현재 상황이 크게 더 이상 더 커질 소지는 크지 않다. 있다 하더라도 그 폭은 그렇게 아주 제한적이다. 이런 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외국인이 들어온다면 아주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바로 환율에서 찾아진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당장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와 관련된 상황이 좋아지면 외국인들의 그 스탠스가 급고 변하고 대규모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준비된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환율은 그렇고요. 현재 베이시스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시스입니다. 선물지수와 코스피 200지수의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했고요. 어제만 하더라도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쪽, 역 베이시스 폭이 마이너스 쪽으로 0.3,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4, 뭐 이런 식으로 벌어졌었거든요. 자, 오늘은 여전히 상황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베이시스가 플러스가 헛간헛간 나옵니다.
그만큼 당장 V자 추세 반등 또는 추세 전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폭락세가 진정되거나 또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 정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또 종목으로 본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현재 보면 한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또 SK하이닉스, LG전자, 대형주, IT 대형주들이 현재 반등이 나오거나 또는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보도록 하죠. 또 S&P 반도체도 사실 이 정도면 양호한 거죠. 최근 분위기에 비해서. 또 넷플릭스는 약간 조정받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를 현재 만들고 있는 상태고요. 또 테스라도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5G와 관련돼서 보면 RFHIC 같은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현재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듯한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너 와이어리스 같은 종목들도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의미가 있는 그런 종목들은 현재 잘 버티고 있거나 오히려 이런 가운데서도 상승 추세를 살리고 있는 종목들이 혹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상황은 뭐 상당히 불리하다 하더라도 희망조차 없는 상황은 전혀 아니고 또 일부 종목에 대하여는 특히 그 종목을 안 갖고 있거나 물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너무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사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매수해도 되는 상태 또는 현재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그걸 네이키드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우량주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좀 나쁘고 상황에 따라 더 지수나 그와 관련돼서 주가가 하락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벌거벗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신념을 갖고서 그 종목을 매수 보유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네이키드 전략입니다. 사실은 그와 관련돼서 약간 뭐 세련되게 현재 지수와 연관된 지수가 추가적으로 폭락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령 코덱스 인버스 이런 종목들이요. 저점에서 한번 뭐 잡아주고 해서 현물을 보호한다는 거. 그 외에도 뭐 한다면 현재 지금 뭐 뭡니까 그 어, 최근에 인기 있는 종목의 시젠 같은 종목, 시젠이나 뭐 기타 등 이런 종목을 통해서 그것을 보상하는 어떤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방법 등등을 제시해 드린 바도 있었습니다만은 막상 하려면 쉽지가 않죠. 그 자체도 또 스스로 또 변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대상 또는 아닙니다. 어쨌든 할 수 있는 분의 국권에서 그것을 할 수 있지만 제한적 범위 내에서밖에 할 수밖에 제한적 범위 내에서 그것도 할 수 있는 분만 할 수 있는 그런 그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쉽게 선택할 때서는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역시 좋은 종목들을 그냥 원초적으로 네이키드 전략을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버텨도 된다는 거지. 또 버텨야 되고 말이죠.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자, 일단 그 정도, 수급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수급만 본다면, 현재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최근, 어제만 하더라도 3월 9일입니다. 월요일 날 외국인들이, 무려 1조 3,100억이나 매도했습니다. 역대 사상 최대 규모의 순매도했다는 것이죠. 기관도 같이 매도했고요. 그 물량을 온통 일반 개인들만이 잔뜩 받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매우 좋지 않은 구도죠. 또 본격적으로 미국 증시도 우리 증시가 급락했던 시점은 코로나 사태가 확산될 때 그 당시 2월 24일부터 3주 전입니다. 3주 전 2월 24일부터 어제까지 12거래일간 수급을 보게 되면 누적 개념으로 외국인이 무려 6조 4천억, 오늘까지 합치면 7조가 넘어가네요. 7조 2천억 정도 되겠습니다. 기관이 또 1,700억, 그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거의 대부분을 개인들이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거 좋지 않은 모습이죠. 그리고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자, 외국인들이 그 기간 2월 24일부터 3월 9일 그 사이에 12거래일 동안 2조 8천억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전체의 43%가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였다는 거죠. 하지만 요 내용은 약간 줄었어요. 그전에 47%였다가 지금 43%로 약간 줄었습니다. 삼성전자 외 다른 종목들도 매도를 했다는 얘기가 되죠. 또 기관들은 순매수했고요. 개인들이 2조 2,500억 정도 순매수하는 그런 모양새. 역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매도하고 기관과 외국 특히 개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준 그런 구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 이러한 수급은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별로 유리한 구도는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앞서 환율 얘기할 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의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으로 매도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죠.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이제 그 물량은 언제든지 대거 유입될 소지가 크고 그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 등 대형주들의 특히 IT 대형주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탄력적인 반등이 나온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다. 아주 이르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종목별로 잠깐 훑어보고 현재 뭡니까 네피스하고 RFHI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또 비슷한 맥락, 최근에 반도체 DRAM이나 또는 PC용 DRAM이나 또는 서버용 DRAM 가격은 최근 2개월 동안 연속해서 반등 나오고 있는데 특히 현재 2분기 넘어 하반기 가면 갈수록 그 효과는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실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와 관련돼서 피해를 거의 보지 않거나 오히려 그 혜택, 수혜를 받을 가능성조차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실적과 관련된 전혀 이상이 없고 미래 전략과 관련돼서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국권이 계속,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우선주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보유하시면 된다는 거고 그 맥락에 같은 맥락으로 있는 것은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전기가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현재 지난 저점 정도 수준에서 반등 나오고 있으면 알 수가 있죠. 대략 12만 7천, 12만 5천 원 정도, 12만 5천 원 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갖고 계시면 이때가 매수할 기회가 되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매수할 단계, 분위기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삼성전기가 역시 삼성전기 골이 매가 높아서 골도 좀 깊은 그런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고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전기냐 삼성 엣지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매수 대상으로 삼아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 원 플러스 원입니다. 삼성전자와 그리고 또 다른 대웅들어서 원 플러스 원 삼성전기 또는 삼성 SDI를 잡으시면 된다는 건데 어쨌든 현재 갖고 있다면 웬만하면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한다 한들 뭐 크게 하락할 수도 없고 또 언제든 크게 올라갈 때는 정고점을 훨씬 뛰어넘는 탄력이 나올 것이다 하는 신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일단 그렇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탄탄해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 잘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지수에 시장 분위기에 상당히 내성을 갖춘 그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해야 된다 하는 관점인데 적절한 수위 내에서 현재 수위 내에서 비중을 결정해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야 뭐 당연히 그대로 보유한다는 다른 종목과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IT 대형주 중에 하나, 그리고 바이오주 중에 하나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잡으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일단 그런 정도.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앞서 잠깐 봤습니다만은 SA 반도체 다 비슷한 입장이에요. SB 반도체는 신주 인건부 사채, 신주 물량이 1,400만 주가 있다는 거. 그 물량과 관련돼서 이미 조정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 물량 중에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30% 내지 많게는 50% 정도만 나온다 했을 때 700만 주면 전체 상장 주식의 한 5%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 펀더멘털을 훼손시키는 것도 아니라 했을 때에는 뭐 그것을 크게 괜용할 필요는 없겠다 하는 그런 관점이고요. 혹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는 매수인데 지금 약간 무거워요.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오히려 넷페이스가 좀 빠르다는 관점이죠. 넷페이스 앞에서 말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테스나 비슷한 입장이고요. 또 그 외에 AT 테크놀로지 이것도 비슷해요. 또 SNS텍 이것도 비슷합니다. 또 뭐 그런 정도. 또 현재 동진쌤이 바닥권에 있긴 한데 역시 분위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테스라가 현재 탐이 납니다. 테스라 또는 AD테크 같은 AD테크는 삼성전자의 전략적 가장 중요한 디자인 하우스의 파트너가 된다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었죠.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 여전히 충분한 정도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그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현재 매수 내지 보유를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계속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이들 종목이 시장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참았는데 앞으로 있을 추가적인 어떤 어, 어떤 내용이라든가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못 참을 수는 없다는, 못 참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두 종목 네페이스, RFHIC인데요. 간략하게 현재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네페이스인데요. 투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에 뭐 전 그룹 차원 사원을 걸고 전력 투구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그 반도체 미세화,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는 미세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크기, 칩 크기를 줄이는 그런 미세화도 필요하지만 전체 포장, 패키지를 줄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미세화가 상당히 경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그 미세화 중에서도 패키징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쪽과 관련된 범핑이나 WLP와 관련된 그런 패키징 기술의 최고봉,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바로 네페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쪽 부분 현재 패키징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또 그와 관련된 기술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트렌드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업체가 범핑이나 기타 WLP 등 패키지 부분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현재 네페이스 차트를 보고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넷플릭스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면 이렇죠. 넷플릭스가 작년 9월달 이후 약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조정을 받고 최근에 강한 상승 추세를 장세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놓고 오늘은 약간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넷플릭스의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최근에 그렇게 약 4, 5개월 정도에 걸친 그런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죠. 한 가지는 초대 규모의 투자 및 그리고 해외 부실기업 데코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분사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기존 패키징 업체 본업과 테스트 쪽과 또 FOW, FOPLP 이거 설명드리면 시간이 기니까 그렇게 일단만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 분야를 분업화 시킨다는 것이죠. 본업과 더불어 본업 외에 테스트 쪽 그리고 FOPLP 사업 부분을 분사화 시켜서 현재 자회사로 둔다는 거죠. 그랬을 때 불확실성도 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정받았는데 하지만 최근 들어 그 부분이 상당히 주가에 이미 반영됐거나 또는 그 부분이 해소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잘 된 것이 아니냐, 잘 판단한 것이 아니냐, 전략적으로 그 투자는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재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 그리고 삼성전자 패키징 부분, 여기 OSAT라고 되어 있는데요. OSAT. 이 O는 아웃소싱을 뜻하는 것이고요. S는 세미 컨덕터, 반도체를 뜻합니다. A는 어셈블리, T는 테스트요. 즉, 조립이나 또는 테스트를 외주화시키는 것이 최근 삼성전자 등 반도체 회사의 트렌드입니다. 외주화가 트렌드적으로 추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맡을 적절한 기업은 아웃소싱 기업 중에 가장 기술력 갖추고 있는 네페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적이 상당히 빠르게 좋아진다는 건데 다만 금년은 작년보다 좀 못할 소지가 높다라고 하는 분석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이유는 여전히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회사와 관련된 초기 투자 비용이 카펙스라고 하는데요. 되게 많이 들어서 작년 동기 대비 약 10%, 10%도 줄은 금년 토탈 영업이익은 한 540억 내지 550억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 900억, 내후년에 2022년에는 뭐 1,400, 1,500억 이렇게 가파르게 좋아질 소지가 상당히 높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랬을 때 2020년 실제 기준 EPS는 1,500원인데
사실은 일반적인 IT 기업들의 적용 PER은 15배 정도 내지 최대한 20배 정도 적용시키는 게 맞습니다만은 넷플릭스는 좀 특별성이 있죠. 탁월한 기술력과 또 해당 부분이 상당히 발전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적용 PER은 30배 정도를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1년 목표가는 4만 5천 원 정도 된다는 건데요. 자, 차트상으로 봤을 때에는 일단 전고점 4만 원대, 4만 원대, 전고점 38,300원인데요. 이제 심리적 저항선 4만 원대를 제 1차 목표치로 하고 제 2차 목표치를 4만 5천 원. 네, 금년 하반기 때쯤 돼서 그 정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윤곽을 갖고 보고 적정 매수 가격은 이 동그라미 부분에 있는 그 권역대 주가를 본다면 33,000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중 고점 올라갈 때는 저항선이지만 내려갈 때는 지지선이 되는 그 지점 한 33,000원대 33,000원대 내지 32,000원대 요 정도가 적절한 매수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 기회가 되면 특히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할 타이밍 잡아보시고 현재 그럴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으면 적절한 시기에 분위기를 봐서 시장 상황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일 때는 막 가격 불문하고 이 종목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좀 들고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보유해야 되겠죠. 자, 다음은 RFHIC인데요. 차트상 이 종목의 모양새는 더 좋은 모습을 하고 있는 위치상 큰 부담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5G와 관련된 투자 환경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나쁘지 않고요. 다만 국내 통신 3사에 현재 작년 하반기 때부터의 투자 지원이 좀 있습니다. 글로벌 통신사들도 좀 마찬가지여서 일반적인 통신 장비 업체들의 실적 금년 상반기 중 실적 추이는 썩 기대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미 현재 뭐 KMW나 또는 현재 V솔루션 같은 경우 작년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죠. KMW 같은 경우는 적자 전환 대결이 있습니다. 이른바 어닝 쇼크인데요. 그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어쨌든 투자 포인트 이런 거예요. RFH에서 5G의 장비 업체인데 특히 뭐 장비보다는 부품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질화 갈륨이라고 합니다. 질화 갈륨을 이용한 그런 소재를 통해서 만든 게 질화 갈륨 GAN 트랜지스터입니다. 기존 트랜지스터를 대체하는 트렌드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 트렌드가 극적 트렌드이고요. 또 한 가지 포인트는 그전에는 화웨이에 대한 중국 업체, 세계적인 통신 업체죠. 통신 장비 업체입니다. 화웨이에 의존한 바가 상당히 컸습니다. 매출 50% 정도가 그쪽이었던 건데 지금 그쪽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또 중국이 경제가 안 좋아서 주춤되고 있죠. 그쪽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낮춰지고 있다는 거죠. 대신 삼성전자와 노키아 향입니다. 즉 통신 3사가 아니고 왜 버라이전이나 AT&T 또 일본 그 NTT 도코모 이런 데가 아니고 삼성전자나 노키아 이런 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초점이 화웨이에서 삼성전자, 노키아 향 쪽으로 초점이 변경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통신 3사가 최근에 통신 그 투자를 지연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업체는 그 통신 3사, 국내 통신 3사의 의존도가 좀 낮아요. 이런 측면. 그래서 2020년도 작년에 실적이 썩 좋지 않았지만 금년부터는 상당히 가파르게 화웨이에서 탈출하면서 삼성전자나 노키아 이런 쪽에서 매출이 일어남에 따라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좋아져요. 그래서 금년에 영업이익은 작년에 거의 2배 이상 좋아져 400억 내지 많게는 500억, 작년에 199억 정도 했을 겁니다. 예, 그 정도로 급격히 좋아진다는 걸 전망이고요. 그랬을 때 2020년도 충분히 다 좋아진 상태가 아닌 금년 예상 실적만 해도 예상 실적 기준 EPS는 1,700원 정도인데 아마 내년에는 2,500원, 3,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금년 실적 기준에서 EPS 1,700원인데요. 근데 적용 PER이 이게 40배를 곱해줘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기술력이 워낙 좋고 전방 산업이 워낙 좋은 분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PER을 30배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넷플릭스보다 더 높은 PER을 적용시켜 줘야 된다는 거. 독보적인 기술력에다가 해외 사례가 그래요. 그래서 40배 정도 곱해야 된다는 그런 설이 상당히 유력합니다. 그랬을 때 목표 주가 EPS 1,700원 곱하기 40배면 얼마죠? 68,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35,000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68,000원대가 목표 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수준까지 바로 가지는 못하겠어. 전고점이 48,000원입니다. 그런 정도를 1차 목표로 해서 35,000원대 현재 시점에서 잡아보는 그런 정도로 어, 그 목표를 세워서 전략을 세워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칫 종목 이 종목 저 종목 하다 보면 종목 수가 많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종목을 잘 선택을 해서 선택하고 압축해서 현재 어려운 상황인 만큼 더욱더 그런 압축 전략을 현재 압축 전략과 기준을 세워서 종목을 셀렉팅을 하고 잘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